안녕하세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오늘은 제가요, 삼성자산운용의 이동호 매니저님을 모시고 시장 이야기와 상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동호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이동우 수석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동호 매니저님께 우리 구독자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요즘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 조금 높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약간 혼선이 좀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지난 이제 3월에 FOMC 회의 때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이 매파하고 비둘기파로 되게 팽팽하게 갈라졌잖아요. 네, 근데 매니저님 보시기에는 금리 인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나요? 네. 사실 그동안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인하 쪽으로 좀 기우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그게 좀 반전이 돼서 완화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일단 전망 자체도 금리 인하 횟수가 연내 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좀 물가 지표라든지 그리고 미국 경기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장기채 투자를 이제 금리 인하를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좀 수익이 많이 안 나고 이제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이렇게 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매니저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금리의 그 방향도 중요한데 이 속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나 속도에 대해서 물음표가 되게 많은데 그 속도에 대해서도 우리 매니저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속도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또 느리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성과도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리 인하의 속도를 가늠해 볼 때 관찰하는 경제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PCE 물가 지표, 크게 이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장표를 한번 보시면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차트가 지금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지표입니다. 한동안 꾸준하게 가파르게 좀 내려오다가 최근 몇 개월 동안에는 이제 옆으로 계속 좀 기어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3월 CPI도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좀 물가에 대한 좀 시장의 쇼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속도가 굉장히 둔화된 건 맞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실업률입니다. 이게 2022년부터 3%에서 4%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미국 고용 시장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이제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이제 PCE 물가 지표인데요. 지난 3월 29일에 발표된 2월 PCE 물가 지표도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은 하긴 했지만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이 이제 2%인 것을 저희가 가늠해 볼 때 아직까지는 좀 더 긍정적인 수치가 좀 더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좀 빨리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고 해서 시장 금리고 빠지기를 원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마치 숙제처럼 당장 풀어야 되는 과제처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인하를 하긴 할 건데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래도 어쨌거나 방향성은 인하잖아요. 네. 이제 채권 금리가 인하하면 이제 장기채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이 그렇게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기채 ETF에 대한 관심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기가 올해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여진 장표를 좀 다시 보시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의 이제 해외 상장 종목 순매수 탑 10을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1위에서 3위까지가 전부 다 미국 장기채 관련된 ETF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따른 장기채 투자와 함께 좀 월배당 안정적인 인컴형 또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그런 인컴형 상품들도 같이
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정말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건 맞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혼조세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때는 좀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도 매월 확실한 일정 수준의 배당을 추구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려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투자 방법이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라고 하는 상품이 바로 매월 분배를 받으면서도 이제 미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뭐 TLT라는 상품도 있고 TLTW라는 상품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코덱스에서 나온 네.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상품까지 국채 투자자들을 위한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상품이 매력이 모두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투자자의 성향마다 선호하는 상품도 다 다르죠? 네, 맞습니다. 이미 장기 채권 관련해서 다양한 상품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상품을 설명드리려면 일단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TLT라고 하는 ETF 그리고 TLTW라고 하는 ETF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그 TLT라고 하는 ETF는 미국채 30년 국채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자와 자본 차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ETF가 되겠고요. 그리고 TLTW라고 하는 상품은 이제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은 이제 제한이 되지만 콜 옵션 매도를 통해서 거기서 확보한 프리미엄으로 매월 좀 높은 그 배당을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져가시기 좋은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근데 이 각각의 상품 모두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에 따른 자본 차익 그리고 매월 높은 수준의 월배당 인컴을 좀 동시에 추구하지는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불확실성이 좀 높은 장기채 투자에 대한 노출을 일정 부분 축소를 함과 동시에 거기서 어떤 그 장기채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일부 확실성으로 바꾸는 월배당 투자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는 커버드콜 비중을 배당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만 제한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기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해서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자본 차익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이번에 출시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로 일단 국채의 가장 큰 부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자본 차익을 이제 추구를 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는 그 미국 30년 국채 TLT ETF에 대한 이제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내는 프리미엄 수익으로 분배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낸 상품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꾸준한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은 월배당 ETF들이 나오고 있지만 매월 정말 같은 수준 퍼센티지의 배당을 주는 ETF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 예상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그 커버드 콜 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구독자님께 되게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네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 구독자님을 위해서 이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TLT 그리고 TLTW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사실 워낙 많이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하면 기초자산은 매수를 하고요. 또 그 기초자산의 콜 옵션 매도를 함으로써 이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는 이제 상방은 막히게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하방은 열리게 되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좀 횡보하거나 좀 이제 일정 부분 좀 보합세를 나타낼 때 좀 유리한 운용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 상황에 따라 그리고 운용 기간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는 그런 전략이 바로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인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하락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저희가 수취한 프리미엄만큼은 좀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 시에는 저희가 그 기초자산의 가격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콜옵션 행사가 행사가 이상의 상승분은 제한되는 그런 한계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품은 이와는 조금 다른 타겟 프리미엄 전략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채권 가격 상승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분이 제한되는 100% 커버드 콜 전략하고는 좀 다른 그런 하이브리드 커버드 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기존의 많은 커버드 콜 상품들이 이제 매월 한 번씩 옵션을 매도하는 월간 옵션을 많이 활용을 하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짧은 일주일짜리 옵션을 매주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프리미엄을 취하는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은 높이고 또 매도 비율은 낮출 수 있어서 그만큼 더 많은 비중으로 좀 장기 채권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제가 기존의 그 커버드콜 상품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되게 들쑥날쑥한데 타겟할 수 있는 전략이 또 별도로 있으실까요? 네, 순수하게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이제 콜옵션 매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월에 한 번씩 만기가 도래하는 월간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주에 한 번씩 만기가 도래하는 주간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클리 옵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위클리 옵션이 이제 월간 옵션보다 훨씬 더 이제 프리미엄을 좀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 위클리 옵션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채권 가격 상승분에 좀 참여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금리 인하기에 좀 장기 채권의 가격 차익도 노리고 싶고 계획적인 좀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좀 하이브리드 커버드 콜 전략이 바로 이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계속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좀 매월 배당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이 상품에서 매주 옵션을 매도한다고 했거든요. 네. 주 1회 위클리 옵션 매도인 거죠. 매월 매도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우선 같은 비중으로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위클리 매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데요. 준비된 장표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를 먼저 보시면 월 1회 옵션을 매도했을 때 수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수준이 이 정도이고요. 반면에 왼쪽에 저희가 주마다 옵션을 매도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옵션 매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프리미엄의 합을 보시면 이제 월 1회 옵션 프리미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짧은 옵션을 활용해서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저희가 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옵션을 매도하는 비중은 낮출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롯이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 차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매니저님께서 정말 열심히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 옵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수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더 자주 옵션을 매도해야 되고 또 잘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운용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잠깐 봤는데 이렇게 매니저님이 되게 열심히 운용해 주시는 거에 비해서 보수도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께 그 도움이 되는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최근에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또 최근 금리 상승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저희가 월배당은 좀 꾸준히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좀 금리 인하 시에 채권 가격 상승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가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이동호 매니저님을 모시고 시장 이야기와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상품이 매주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그 효율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국채 가격 상승에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보수도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평소 때 월지급 상품이 필요하셨던 분들은요, 이 상품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